안녕하세요. 대한건선학회 홍보이사 한림대학교 피부과 박은주입니다. 대한건선학회와 함께하는 건선 신문십답 토크. 오늘의 주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치료제죠. 생물학제제입니다. 생물학제제는 기본 치료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으로 건선을 보다 강력하고 정밀하게 조절하는 약물입니다. 오늘은 이 생물학제제의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교수님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방철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병원 피부과 남경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피부과 백유상입니다. 바로 생물학제제는 어떤 약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생물학제제 굉장히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생물학제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약, 즉 화학적으로 만드는 알약이나 연고와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제제이고요. 건선의 원인이 되는 특정 염증 물질만 골라서 억제하는 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건선을 유발하는 면역 물질에는요, TNF-알파, 인터루킨 17, 인터루킨 23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생물학제제는 이 중 딱 하나를 집어가지고 막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신 면역 억제제와 같이 면역을 전반적으로 넓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만 면역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이고요. 부작용이 훨씬 더 적고 효과가 훨씬 더 강한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물학제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생물학제제가 어떤 건선의 완치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물학제제도 기존의 건선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투약을 중단하면 다시 건선이 악화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하지만 생물학제제가 기존의 약물과 좀 다른 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약물 치료에 충분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심한 건선 환자들께서도 생물학제제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치료법 같은 경우는 아까 방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여할 경우에 우려사항들이 있는 반면에 생물학제제 같은 경우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면역 억제 범위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투여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방 교수님께서 생물학제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언급했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을 일으키는 데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면역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물질을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물학제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NF라고 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TNF-알파 억제제, 인터루킨 12, 23을 억제하는 물질들, 그리고 17, 인터루킨 17 억제제, 인터루킨 23 억제제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이러한 생물학제제가 건선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과연 그렇다면 이 여러 개의 약제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냐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환자마다 건선의 그런 양상이나 진행하는 정도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나 또 먹고 계시는 그런 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환자마다 그 알맞은 생물학제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진료받고 있는 그 피부과 전문 선생님과 함께 꼭 면밀하게 상담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생물학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물학제제는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생물학제제는 사실은 기존의 약제에 비하면 훨씬 비쌉니다. 생물학제제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1회 투약 비용과 1년 동안의 투약 횟수는 좀 다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제들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약제를 환자 부담으로 모두 이걸 내기는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환자를 위한 보험급여와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급여와 산정특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생물학제제 보험급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판상 형태의 건선이고 체표 면적의 10% 이상이면서 건선의 중둔도를 평가하는 파지 점수가 10점 이상, 그 다음에 전신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나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광선치료제를 3개월 이상 치료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디메틸 푸마레이트 같은 경우는
메토트렉세이트나 사이클로스포린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인정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평가 기준은 어떠한가요? 생물학제도도 마찬가지로 시작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효과를 판정해서 그 보험급여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 생물학제제 투약 후 유효성 평가 시점에 투약 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등도 점수인 파지 점수가 75% 이상 개선이 돼야지 추가적으로 주사가 보험급여가 됩니다. 최초 평가 기준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 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정특례의 기준은 어떠한가요? 산정특례는 이제 환자분이 정말 심한 건선이다 하면은 중증 건선 환자분들을 위해서 국가에 중증 건선 환자로 등록을 하고 그 치료비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살펴보면은 먼저 피부과 전문의가 중증 건선이라는 진단을 해주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이 1년 이내에 병리 조직 검사, 피부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한 소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디메틸 푸마레이트와 같은 이 전신 약제를 선택을 하거나 혹은 광선 치료까지 포함을 해서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6개월 이상 열심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건선 병변이 체표 면적의 10% 이상이고, 아까 백유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증도 점수, 파시 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5년 동안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피부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서 재등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급여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생물학제제는 종류에 따라 1회 투약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면 그중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하면 6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고, 연말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비용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까지 적용이 된다면 환자는 생물학제제 약값의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면 실제 환자 본인 부담은 10만 원으로 되는 거고요. 1년에 총 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였는데 1년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산정특례 적용 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중증 산정 특례를 적용할 때 6개월 동안의 이제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의 치료 기간이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6개월을 충분하게 꾸준하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 산정 특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올 때 띄엄띄엄 오시면 안 되고, 담당 전문의 선생님이 오라고 하는 때에 잘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두 번째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산정특례 기간 중에서 전신 약제와 광선 치료를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한다를 강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 치료 기간만 채우면 산정특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하고도 심한 건선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도 전체 체표 면적의 10% 이상, 그리고 파시 중증도가 10점 이상인 경우에 산정특례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교수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건선치료 방법 중에서 생물학제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각각 사용되는 생물학제제의 개별적인 특성과 부작용 등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